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박코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박코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BTI 검사를 하면 사고형 T, 감정형 F 중에 이를 감정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보다는 감정적인 느낌, 반응이 먼저 올라옵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에서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적인 반응, 태도보다는 이성적인 반응, 태도를 앞세우는 것이 옳다는 생각,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지나치게 이성적이기만 한 모습도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처럼 감정과 사고도 모두 필요하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걸 텐데요. 어떻게 해야 감정적, 충동적인 태도를 좀 더 이성적이고 성숙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말인 즉슨 평소에 본인이 감정적이다 얘기네요. 감정적 얘기는 뭐냐 하면 컨트롤 못한다는 얘기고 감정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네. 그러면 내가 감정이 튀어나와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손해를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감정적이라는 걸 문제 삼는 경우는 내가 감정적인 걸 뭔가 발산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피해가 돌아온다거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인지를 하거든요. 보통 감정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감정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럼 어떨 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 자기가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 약간 감정적인 성격 때문에 누군가한테 잘못했다,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언제 누구한테 감정적으로 뭔가 좀 선 넘는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열받는 게 어떤 거예요? 언제요? 언제? 저는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이해합니다.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그러니까 순간적 욕하는 거 이해해요. 뭐 씨발 정도 튀어나온 건 괜찮습니다. 아니면 돌았나 뭐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예. 자세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이 짜증날 때 욕하는 건 괜찮아요. 뭐 씨발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한테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욕이라는 걸.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쏘아붙이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뭔지 알겠네. 아, 욕을 심하게 했구나,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전에 사연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직장에 빌런 같은 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좀 참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NPC처럼 대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나 보네. 그동안 참았던 걸 해가지고 그분이 뭔가 좀 데미지 심하게 입었나 보네요. 이게 그냥 욕, 뭐, 씨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짜증내는 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게 말리지처럼 한 자리에서 다 나왔나 보네, 이게. 욕을 안 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감정적인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할 말 해야 되잖아. 감정을 써야 되는 써요.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 내가 관리자인데,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또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
그럼 됐습니다. 그건 감정용이 아니에요. 할 말을 임팩트 있게 하는 거는 하는 것만 가지고 감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모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적인 장에서 공개적으로요. 그러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얘기했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게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직장에서 상하관계에서는 사실 쓴소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시하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치면 모르겠는데 몇 번 얘기를 안 고치는 게 있잖아요. 저분도 처음부터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았다가 계속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번 세게 불러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남들한테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남에게 상처 입을 만한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런 거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쓴소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언어폭력이라 생각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쓴소리를 한 건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좀 확실하게 할 말을 세게 좀 쓴소리에 얘기한 건지 아니면 좀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한 건지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소리치 많은 상황은 회사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리고 오히려 세련된 방식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오히려 극약 처방으로 세게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적당히 둘러대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페포 가듯이 세게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데 잘 들으세요. 사람마다 그냥 적당히 얘기해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잖아. 자, 잘 들으세요.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연자분. 그분이 그 전 사연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분이 적당히 말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둘러대서 얘기해서 알아먹고 인지할 사람이면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 사연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분이 이제 그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요. 예. 저분 이제 밑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아줌마예요. 아줌마인데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 자기 일을 못해. 못하는데 이간질만 정말 심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죠. 직장 군산 중에.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보고 뭐라 하고 나이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남자 여자든 간에 이건 궁금하실 거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관리자라도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근데 계속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적당히 참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한번 세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군가 이분한테 좀 세게 한 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정신 차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이후로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업무 메일도 제 메일은 확인도 안 하고 여전히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본인 손해예요. 저거는 어딜 가서든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저건 본인 손해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데 저걸 깨닫지 못하면 저거는 다른 데 가서 적응 못해요. 다른 데 가면 다른 관리자가 님처럼 쓴소리 안 할 것 같아. 더 합니다. 님은 그나마 쓴소리 적게 한 거고 다른 데 가면 더 심했으면 더 심해 덜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쓴소리 더 잘하거든요. 같은 성별이면. 사회복지는 여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님이 남자기 때문에 그 상대방 여자분 입장 배려해서 안 한 거지. 같은 여자 입장이면 더 피드백 세게 들어와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게 누가 봐도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저분 좀 이상하다. 좀 자기 일은 하고 제대로 업무 전달이나 인수인계 똑바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 일 똑바로 못하면서 남까지 뭐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입소문에 굉장히 세평에 예민한 조직이에요. 이거 이미 다 알만한 직원들은 다 아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분이 왜 그만뒀겠어요? 저분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직원들한테 이미 밉보인 게 많아서 자기가 여기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뒷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미 이 바닥에서 평판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생각보다 이게 뒷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연자분. 그래서 이미지 관리, 체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조직입니다. 뒷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분이 조직 안에서 좀 뭔가 선을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일을 못하는 걸로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가 서로 돕고하는 일이라서 일을 좀 느리고 못하는 것만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요. 그냥 좀 더 고생하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을 못하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자기가 언니라고 누나라고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 그냥 경향이 보이다 보니까 그거 정말 좀 꼴불견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좀 나이 먹고 들어왔다고 좀 봐달라. 짬밥 좀 인정해달라. 나이값 좀 받아달라. 이거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좋게 좋게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좋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좋게 좋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도 결함이 있으면 얘기할 건 해야죠. 특히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신경 쓰게 하면 굉장히 손해가 크죠. 업무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을 똑바로 못하면 욕먹고 먹어야죠. 안 그래요? 회사는 업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본이잖아, 여러분. 근데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제대로 뭔가 회사에 알리거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욕먹어야죠. 그런 걸 억울해하면 회사 다니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회사가 여러분 개인 사정 다 봐주는 것입니까? 다 봐줘야 돼요. 아니 개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알리거나 자기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봐줄 수 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욕먹어야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봐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걸 봐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은 것도 있고 좋게 좋게 얘기해도 몰아들은 게 있으니까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격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야죠. 왜냐면 여기 회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회사 아닙니까, 회사.
못하면 욕먹고 쥐책받는 게 당연한 것이 회사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제가 확실하게 구분 지켜드릴게요. 이거는 님이 관리자, 님이 더 높은 위치까지 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자라면.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지만 그 정도가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남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해주고 한 사람만 피해주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피해를 줘요. 이번 사례처럼. 그러면 관리자가 나서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얘기해주기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저렇게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본인이 한 행동을 무조건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인격 모독 정도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쓴소리는 해야 돼. 뭐 가젖도 들먹거린다든지 아니면 쌍욕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만 피하면 돼요. 쓴소리는 해야 돼. 대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다 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구분 지어셔야 됩니다. 쓴소리 확실하게 임팩트 줘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뭐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리고 온갖 비난하는 말하고 특히 뭐 가족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걸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내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에 맞게 잘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세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감정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 그 얘기할 때는. 그래야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될 거니까. 대신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을 한 겁니다. 이 정도 감정도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도 여러분 있잖아요. 감정이 있으면 좀 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문제가 뭐냐? 무조건 참아다. 참으면 사진이 면한다. 무조건 참으라. 참는 것도 능사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문제가 뭐냐? 무조건 참으라고 해가지고 엉뚱한데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뭐 그 순간 억울한 상황은 참아야겠지만 이것도 풀 줄도 알아야 돼. 순간적으로.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니까. 뭐 참는 것도 맞지만 풀 수 있을 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뭐냐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많이 참는 직업이잖아요. 참아도 직원들하고 좀 풀 수 있을 때 풀어야 됩니다. 직원들끼리. 담배 한 대 같이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풀어야 돼. 그래야 내일 또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소가리하고 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쓴소리 할 때 쓴소리 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를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만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연자부터 할 말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넘어갈 선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감정 조절은 좀 더 이제 잘하시고 딱 확실하게 얘기할 거면 딱 전달하자는 마인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